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영석입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순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순치기란 매듭마다 여러 개 순, 적게는 두세 개, 또 많게는 서너 개씩 이렇게 여러 개의 순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튼실한 눈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순따기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4년생 모루포도인데요. 금년으로 5년차를 맞습니다. 처음 키울 때는 줄기를 하나만 키우다가 이렇게 위에서 두 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두 줄기를 키워 올렸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덕을 만들고 포도 줄기 두 개를 키워가는 게 텃밭에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총 매듭수가 40매듭이 되겠는데요. 한 줄기에 두 송이씩 포도를 다니까 총 80송이의 포도를 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매듭마다 순 하나만 남기고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순 하나만 남겨야지만이 큰 송이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머루포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순치기하는 방법은 캠벨 포도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는 순들을 보면은 5에서 10cm 정도 자랐는데요. 이때가 가장 순치기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순치기를 하나씩 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순치기 시연을 하고 뒤에 가서 순치기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순부터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 보겠습니다. 순거를 할 때 제일 먼저 볼 사항은 이 순이 꽃송이를 물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꽃송이를 물고 있지 않은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 꽃송이를 물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사항은 튼실한 순을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순 중에서는 이 순이 가장 튼실하죠. 그래서 이 순을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순, 이런 순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제거를 해주고 하나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순이 가장 튼실하죠. 그러니까 이 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순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죠. 그런데 이쪽에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이 이쪽으로 향하는 순을 골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순은 이쪽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순을 키워나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순은 이쪽에 하나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키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순은 이쪽 순을 키워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순들은 다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제거를 해주고요. 이 순 하나만 이렇게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줄기는 지난해 자란 줄기가 되겠고요. 그 밑에 이 줄기는 지지난해 자란 줄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지난해 자란 줄기에서 나온 순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지난해 자란 순 밑에 있는 이 순을 보시면 여기에는 꽃송이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순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은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나온 이 줄기에서 나온 순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를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기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매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지금 순이 나가고 있죠. 방향선을 볼 때 이게 저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순을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제거를 해주고요. 또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방향성이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옆에 있는 이런 조그만 순들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게 제일 튼실한데요. 이 순을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옆에 있는 순들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좋은 순이 되겠는데요. 이 순을 남기고 나머지 순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것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향하고 있는 순은 제거를 해주고요. 이것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순도 이쪽에 있는 순이 지금 꽃송이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순을 남겨두고 나머지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순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쪽도 순 하나만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괜찮죠? 그러니까 이 순을 남겨두고 옆에 있는 순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있는 순들이 다 저쪽에 빈 공간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보시면은 동계전정한 부위에서 수액이 흘러나온다는 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너무 동계전정을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동계전정을 할 시기는 2월 초에서 2월 중순이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계전정을 너무 일찍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12월이나 그 이전에 하면은 동해나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 그러니까 2월 초나 2월 중순경에 동계전정을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 순을 보겠습니다. 이 순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순은 저쪽으로 키워가면 되겠고요. 또 이쪽 옆에 순을 보면은 이쪽 중에서 두 개 중에서 밑에 있는 순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순을 놔두고 이 옆에 있는 순, 위에 있는 순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망가졌네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순을 두 개를 키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순이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이쪽을 제거를 하고 이쪽에 순이 없어졌으니까 이 순을 키워서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은 이쪽으로 키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순도 이쪽에 순이 가장 튼실한데요. 이 순을 남기고 나머지 순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키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순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순은 지난해 나온 줄기에서 나온 순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나온 줄기에서 나온 순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은 좋은 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옆에 보면은 이건 지난해 나온 순이 아니라 지지난해 나온 순에서 나온 자란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이것도 지지난해 나온 줄기에서 나온 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꽃송이가 약간 부실하죠. 꽃송이가 약간 부실합니다. 이런 순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도 지지난해 나온 순, 가지에서 나온 순인데요. 이것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주지에서 직접 나온 순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지에서 직접 나온 순들은 좋지 않은 순입니다. 창립성도 좋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지에서 직접 나온 순들은 모두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주지에서 직접 나온 순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것은 지난해 나온 줄기에서 나온 순이라 이건 순은 좋은 순이 되겠고요. 이쪽에는 지지난해 나온 줄기에서 나온 순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순이 되겠습니다. 이게 꽃도 없죠. 이런 순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난해 나온 줄기에서 나온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지난해 나온 거고요. 이것은 2년 전에 나온 줄기에서 나온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순, 이런 순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쪽에 방향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향하는 이 순을 남기고 나머지 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순은 이게 가장 튼실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순은 이건 제거를 해주고요. 이 순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도 순치기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순에 꽃송이가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원칙적으로 가장 튼실한 순을 남긴다. 셋째, 앞에 빈 공간이 있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순을 남긴다. 넷째, 지나치게 우짜란 순은 제거한다. 다섯째, 빈약한 순은 제거한다. 여섯째, 매듭이 계속 올라가지 않도록 비슷한 조건이라면 아래쪽에 있는 순을 남긴다. 일곱째, 원주지에서 직접 나온 순은 창립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거한다. 이로써 포도나무 순치기가 다 끝났는데요. 다음에 할 일은 포도 어깨송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포도 어깨송이라는 것은 포도 본송이 밑에 달려있는 조그만 애기송이를 말합니다. 이 애기송이가 포도 어깨송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도 어깨송이가 있으면 양분이 분산돼서 원래 송이를 크게 키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도 어깨송이를 제거해서 원송이가 크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어깨송이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뒤에 제거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포도나무 적심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잎이 12장에서 13장 정도 됐을 때 포도 줄기 끝을 잘라주는 적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포도 줄기가 앞으로 커가는 양생장을 중단하고 포도 열매를 크게 키우게 됩니다. 포도송이 밑에는 잎이 3장 내지 4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송이가 있는 시점부터 카운트를 해서는 잎을 9장 정도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별도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나오는 발아기 때는 포도나무의 병충해 방제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해충으로는 애무늬 장님 노린재가 되겠습니다. 비상벨이나 수도네트, 쾌덕탄 등 살충제를 살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병해로는 새눈물병과 잿빛 곰팡이병이 있는데요. 이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로는 스포르곤과 곤돌라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포도나무 덕을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로는 크게 봐서 3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철봉이 있어야 되겠고요. 둘째, 철봉을 엮을 수 있는 이 조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밑에 깔아줄 수 있는 이런 철망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자재는 모두 자재상이나 농약사 그리고 종묘사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철봉의 두께는 20mm가 되겠고요. 길이는 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망은 세멘트로 작업할 때 밑에 까는 철망이 되겠는데요. 이름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포도나무 덕은 2m짜리 철봉을 2개를 합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은 2개를 합한 지점이 보이죠? 이 2개를 합한 지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철봉을 놔서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철봉의 길이가 2m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땅에 박는 부분이 50cm 정도 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약 한 1m,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50cm 정도 하면 적당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신경 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포도 봉투도 씌우고 수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높이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너무 좁으면 작업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 포도나무 덕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데 별로 자질이 없는데 저도 아주 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